온몸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시는 게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네, 이 느껴집니다. 너무 네. 언제 봤다고 우리가 벌써 또 아쉬운 이별의 시간일까요? 새해가 밝고 헤어짐이 그러니까요. 오늘이네요.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지만 유독 배움의 시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죠. 네. 심우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은 안 아쉬우신가요? 너무 아쉽죠. 후련하시죠? 아니 일단 오늘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마지막 강의에 저희가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용 좀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네.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배웠던 것들 총정리하면서 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방출하지 못했던 꿀팁들 같이 다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주식 투자 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아주 중요하겠죠. 대박이다. 예, 네.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막 스킵해서 보셨다면 오늘은 진짜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희들의 모의 투자 결과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예, 한번 볼까요? 네. 결과를? 사실 뭐 수익률은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 이선영님이랑 박인부님은 사실 90점 이상을 드리고 싶고, 진짜요? 네. 일단은 이승은님은 약간 80점 정도로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래도 다들 잘하셨다. 네. 와.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보시면은 몇 종목이 소위 말해서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 미국의 모더나 주가 보셨나요? 네. 작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고요. 또 우리나라의 또 그 백신의 1등 업체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의 테마주들은 그때 처음 생길 때가 제일 모멘텀이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백신 개발됐죠. 네. 치료제 개발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자가 급증을 한다든가 또는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올라요. 그럴 때 좀 팔아야 된다. 이런 류의 주식들은 일단은 큰 추세는 좀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등생들이시군요, 이 반이. 한 가지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선물? 선물. 네. 선물 뭐죠? 딴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워왔으니까 네. 간단하게 한 문제를 한번 세 가지만 내볼게요. 쉽습니다. 문제 세 가지. 네. 선물은 저기 원샷 갈게요. 카메라 원샷. 원샷에 자막 블링블링하게.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겁니다. 목표 시가총액은 예상 순이익 곱하기 뭐다? 문제입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공식 PER. 맞습니다. 오.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삥 눌러야 돼. 손 눌러야 돼. 이거 외쳐야 되겠다. 정답 이거 외쳐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떤 기관을 봐라? 삐. 금투. 빵점. 이거 아니에요. 예. 연기금? 삐. 사모펀드. 다 나왔어요. 사모펀드, 연기금, 그다음 뭐 나머지 하나? 펀드 뭐? 예, 펀드. 예. 펀드 하는 데가 어디? 투자신탁. 투신. 두신. 그 말을. 금융 투자는 주의를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속지 마라. 자, 1대1입니다, 지금. 우리 이선영님 분발하시길 바라면서. 예. 자, 세 번째는 차트 문제입니다. 네.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뭐라 그랬죠? 삐. 수평선. 수평선. B, 김부선. 에이. 20. 일선이 아니라 20 주봉. 이렇게 되면 이번 문제는 정답자가 없었고. 자, 결승전입니다. 박인부 대 이승은. 이승은 대 박인부. 자,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은 3월에 끝나니까 4월부터 5월에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네. 언제가 마지막 날이다? 5월 며칠? 30일.
15일. 그렇죠. 우등생이 따로 계시네요. 오. 4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 45일. 45일.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을 왜 주의 깊게 봐라. 그때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실적들을 많이 발표한다. 거기서 투자 기회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깜짝 퀴즈 우승자는 박인부님이십니다. 카메라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오늘 방송 중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잠시 뒤에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 저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오늘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간, 주간, 월간, 분기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체크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어요. 리포트는 이게 유료 사이트도 있고 무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사이트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네이버 증권에도 있고요. 또 환경 컨센서스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면은 뭘 먼저 봐요? 예상 주가? 목표가. 목표가. 예. 또 다들 목표가만 봅니다. 근데 이 사실 PER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먼저 보시지 마라. 우리가 실적 시즌 전달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분기 실적 추정치를 막 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분기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걸 그때 사려는 겁니다. 리포트에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기업 리포트도 중요하지만 산업 리포트가 중요한 게 이 사실 이 반도체 장비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움직여요. 주가는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리포트를 보고 뭘 캐치를 해야 돼? 삼성전자 투자 스케줄이 어떻고, TSMC 투자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줄기를 먼저 봐라. 그렇게 섹터별로 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간단하죠. 우리가 기관 네. 사는 걸 사라 그랬죠. 어디서 보라? 라시로라고 하는 사이트나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뭘 봐라? 절대 금액이 아니라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대비 많이 들어온 종목들. 거래량 대비해서. 그런 거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첫날 갑자기 처음으로 대규모 매수를 하거나 또는 2, 3일 정도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서도 일간에서는 뭘 체크를 해야 될까요? 거래량. 맞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왜?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신고가 종목. 맞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라 그래요. 52주라는 거는 1년 동안 제일 1년 동안 이제 주가가 높으니까 이거를 사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류의 종목들이 세구나. 그걸 느끼려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은 어때? 반도체 기판. 그런 업체들이 셌었죠. 아까 투자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면은 뭐야? 눌림목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눌림목이 뭐야? 지지선이나 이동평균선까지 왔을 때 과감하게 그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관 수급. 기관 수급. 기관 수급은 바로 수익률에 연관이 바로 돼요. 일간이 끝나든 주간이 끝나든 그 캔들이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 차트에서도 주간으로 체크해야 될 건 뭐다? 20일. 주. 주. 20주선 이동평균선이 큰 추세를 나타낸다. 이거를 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고 돌파한다는 거는 뭔가 호재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중요한 시각에 보고 그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정을 체크하라는 거야. 특히 이제 영화, 드라마, 엔터, 게임 같은 경우. 특히 드라마는 제가 맨날 강조를 했던 게 뭐예요? 이 히트작이 있는데 그 방영 일자가 있어요. 그 전에 움직일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다? 방영 전에. 전날 팔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IT랑 바이오를 제가 예를 드리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전 세계 최대 그 바이오 학회가 항상 1월 첫 주에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가가, 바이오 주가들이 언제 움직이겠어요? 1월 초에 열리니까. 그 전에 12월 말. 12월 달에 누가 참석한 데더라, 누가 참석한 데더라, 그때 주가 좀 많이 반짝해요. 막상 끝나면은 빠지고. 또
IT 같은 경우도 1월 첫 주에 CES라고 들어보셨죠? 네, CS 2022.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서 뭐 가전 박람회 이런 식으로 뭐 신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12월 달에 그런 류의 종목들이 움직여요. 최근에 12월 달에 뭐가 셌다?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뭐예요? 뭐 로켓 발사한다 그러면은 2, 3주 전부터 또 이 항공 우주 관련 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일단 달력에 써 놓으시라는 거예요. 미리 사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배웠지만은 뭐 유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뭐 권리락이 있을 거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을 거고 상장일이 있을 거고 그 날짜를 체크해서 직전에 D-1회 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IPO도 중요한 게 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작년 8월 달에 카카오뱅크, 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대형 IPO 때문에 어떻다?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1, 2주 전부터 뭐예요?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간 거죠. 수급이 없어요. 이쪽으로 다 돈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FOMC 회의가 있겠죠. 이거는 전 세계 경제 정책을 다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것도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 FOMC 회의 직전에 시장이 불안합니다. 빠질 확률이 커요. 왜?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나올 매파적인 정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매파적인 정책을 발표를 한다 그래도 그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실적 발표 일정을 좀 알아셔야겠죠. 주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20주 이동평균선과 이런 일정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력에 좀 써놔라. 월간으로 뭘 체크하면 될까요? 월봉?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뭐 5월선도 있을 거고 10월선도 있을 거고 20월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은 또 지지와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온 종목은 조심해라. 보시면 위메이드 잘 아시죠? 위메이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연속 양봉이 나면서 주가가 10배가 올랐어. 4개월 연속 양봉이면은 과열 신호로 본다. 분기에는 뭘 봐야 될까요? 실적 발표. 실적.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적표를 확인한다. 그죠? 그때 매매 기회가 많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늘거나 and 컨센서스 대비 증가하는 기업. 실적 체크만 잘 하셔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단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다음 분기나 내년 전망까지 같이 조합을 해라.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MSCI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회사 아시죠? 네. 전 세계적인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패시브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5%라고 정해줘요. 그러면은 이 지수를 따르는 펀드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캐치를 해야 돼? 새로 들어가거나 또는 빠지는 종목을 보라는 거죠. 이것도 1년에 4번 합니다. 보시면은 2월, 5월, 8월, 11월 하는데 중요한 거는 5월과 11월이 반기 리뷰라 그래요. 그때 좀 많이 종목들이 편출입이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애널리스트들이 다 전달에 예상 종목들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대로만 했으면 거의 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한 7, 80%가 맞아요 또. 그런 종목들은 바로바로 그날 액션을 하려는 거예요. 매매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1년이 끝나면 또 연봉이 완성이 돼요. 연봉. 연봉을 한번 보고 한번 유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캔들이 쭉 나온 거죠. 요게 까만 선이 5년 이동평균선이에요. 5년. 딱 보시면 어때요? 소송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오늘 획득했다. 대략적으로 어때? 이 까만 선을 크게 안 깨죠. 특히나 이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 삼성전자도 반토막이 났어. 4만 원 초반까지 갔어. 근데 어쨌든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주 보수적으로 내 매매를 하고 싶다.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면 5년 이동 평균선 부근에 가면 사도 크게 물릴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한 7만 원 살짝 언더겠죠. 물론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라도 삼성전자의 5년 이동 평균선은 저점의 신호, 매수의 우리가 바텀 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 만나보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언제 매도를 하냐.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매도를 한번 해야 될까요? 뉴스가 이미 나왔을 때 시장에. 뭐 그것도 되고. 신고가를 찍었을 때. 그거는 아닌 게 아니에요. 신고가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주가예요. 네. 얼마까지 오를지 몰라. 신고가에 파는 건 아니다. 내가 목표한 금액에 다다랐을 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의 근거가 깨졌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를 샀어요. 삼성전자 투자가 이만큼 될 걸로 샀는데 준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큰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훼손이 되면은 무조건 던져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를 잡고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물론 이제 잘 돼서 목표가까지 가면 좋겠지만 안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익절을 하는 거는 가장 해피한 케이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차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차트에서 매도 신호를 어떻게 잡으라 그랬죠?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장대 연봉이 난다. 그 다음에 20주선, 20주 이동평균선을 깬다. 그러니까 저항대 오면은 일부 팔아보라 그랬죠. 그것도 매도가 될 수 있겠고 지지선을 깬다 그러면은 그것도 매도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추세선도 말씀드렸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선을 깬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잘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익과 위험은 똑같아요. 나는 5%만 먹고 팔라 그랬어. 근데 주가가 20% 빠졌어. 아,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목적이 5%만 먹고 팔라 그랬으면은 5% 빠지면 똑같이 팔려는 거야. 고정된 목표 수익률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지금처럼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급락, 지수가 막 15% 이상 급락하면은 반토막 다 반토막이야 사실. 웬만한 종목들은 30% 이상 다 빠졌어. 그럼 거기다 다 손절매를 때리면 시장이 또 반등하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과 상관없이 얘만 한 20%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해라. 특히 제약바이오주들. 이 다른 게 숫자가 나온 업체들은 이 바텀라인이라 그러죠. 그 밸류에이션의 그 하방이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런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은 이 기계적인 손절매도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혼자 급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 기계적으로 잘라줘라. 오늘 거의 뭐 총정리 느낌이라서 좋네요, 진짜.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우선은 카카오톡 852 시무제 검색 후 친구 추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와일드카드 종목입니다. 이제 라스트 와일드카드.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업체도 일종의 엔터 업체인데 토탈 엔터 업체예요. 지난주도 엔터였죠. 네, 근데 이거는 케이블의 예능 방송 채널도 한 수십 개 되고 또 홈쇼핑 채널도 있고 영화 제작 배급도 하고 음악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등 드라마 제작사 업체를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1등 아시죠? 드래곤이요? 드래곤. 그 다음에 2등 OTT 업체. TV? 그쵸. 요것도 대주주예요. 그리고 라라랜드 제작사를 1조 정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 많이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적 분할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빠진 요게 지금 메리트가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가격이에요, 지금이. 그럼 드래곤을 사고 싶은데 안 샀다면 이걸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드래곤은 사실 비싸, 솔직히. 그렇죠, 비싸서 시가총액이 망설이는데.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라스트 와일드 카드가 저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이 종목 관련한 궁금증은 카카오톡 852 시무제 친구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저희 8번의 강의였는데 너무 짧았고 또 너무 아쉬운 마음도 큰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제자분들도 보시면은 사실 점점 갈수록 눈빛도 초롱초롱해지고 질문도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가장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최소한의 무기예요. 이 정도도 모르면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숙지를 하시면은 언제든 기회는 옵니다. 언제든 기회는 오니까 앞으로 투자를 잘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팍팍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미 뭐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짧았던 강의로 달라진 게 있다면 뭐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박인보 선생님. 왜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했던 게 좀 꽤 용감했구나 내가 옛날에. 그 전에. 한 2개 정도 생각해. 주식은 수급이라는 거 하나 하고 네. 제일 그 부분에 대한 거 관점 잡은 거하고 이제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좀 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특히 모의 투자하면서 그렇네요. 조금씩 나눠 들어가는 게 어떻게 예.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좀 큰 개념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식을 약간 돈을 넣고 수익만 챙기는 도박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좀 체계적으로 이제 기업을 좀 분석하면서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승은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년 차 되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년쯤 되니까 저도 존버가 되더라고요.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 어쩔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현명한 손절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팁을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팁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너무 좋은 변화예요. 예. 저는 뭐 별건 아니지만 그냥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로 접근했던 것도 맞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은데 이 주식을 할 때 되게 신중히 공부를 해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결코 쉽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예. 확률을 높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무조건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확률이 커지면은 우리가 이제 손해도 좀 덜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매도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도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한 거는 아무튼 이 선생님과의 강의를 통해서 주식을 대하는 자세는 완벽하게 저는 달라진 것 같아요.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노하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시 또 저희도 성장해서 또 뵐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심우재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